34번 하겠습니다. 볼게요. 34번은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4%입니다. 우리가 S가 4%니까 0.04가 되죠. 2차 한상의 저항이 0.3입니다. 2차 한상의 저항은 뭐예요? R2죠? 이것이 0.3입니다. 이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할 때 얼마라 그랬어요? 이때 외부적 R을 S분의 1-S의 R2라고 했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S 0.04분의 1-0.04 곱하기 0.3을 하니까 답이 얼마예요? 7.25면 돼요. 7.25.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34번 문제처럼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한 거,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최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한 거, 그런 부분을 잘 구분해가지고 예, 그 공식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말이 한 글자 차이죠, 맞죠? 전부하 토크와 같도록, 그 다음에 기동 토크와 같도록, 최대 토크와 같도록, 이런 차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무관하다라고 했죠.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무관하다. 답은 라번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36번 한번 볼게요. 36번 보세요.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 특성에서 기동 토크가 부하 토크보다 약간 클 때 가속 토크로 작용하는 것은입니다. 단 전동기 토크가 타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했죠. 네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지금 기동 토크 타우 S예요. 타우 S고 부하 토크 그냥 뭐 타우 C라고 할게요. 타우 C라고 하고 가속 토크로 작용하는 것은 단 전동기 토크는 타우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요것이 우리가 기동 토크고요. 요것이 부하 토크입니다. 이게 기동 토크와 부하 토크 사이만큼의 우리가 토크는, 기동 토크는 작용하겠지만은 여기서 묻는 것은 가속 토크예요. 가속은 뭐냐면 요거 보세요. 요것을 만약에 운전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동기에 토크가 있습니다. 전동기 토크에서 이 운전 토크만큼을 뺀 것만큼, 이만큼이 가속을 하는데 필요한 토크입니다. 가속을 하는데 쓰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전동기 토크가 얘보다 더 작잖아요. 그럼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얘보다 더 크면은 속도는 가속한다는 거예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동하시기 쉬운데, 타우 C 마이너스 타우 S가 아니고요. 전동기 토크 타우 마이너스 부하 토크 타우 C가 이것이 가속 토크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답은 나고요. 37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와트는 뭐다? 토크죠. 동기와트는 우리가 동기 속도일 때 2차 입력을 토크로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트 전력이지만은 토크로 나타낸다. 토크로 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38번 유도 전동기의 동기 와트를 설명한 것은 동기 와트는 뭐다? 동기 속도 NS 하에서 2차 입력을 얘기한다. 그거 맞죠? 39번입니다. 유도 전동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과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옳게 배열된 것은 우리가 원선도 작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부하 시험, 그 다음에 구속 시험과 저항 측정 시험이 필요합니다.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저항 측정 시험이고, 그 다음에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1차 동선, 그 다음에 2차 동선, 2차 입력,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여자 전류, 철선 이런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갑은 무부하 시험과 1차 입력, 이것은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무부하 시험,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거 1차 입력, 갑은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번 부하 시험과 기동 전류도 아니고요. 답은 슬립 측정 이것도 아니고, 라번의 구속 시험은 맞는데 고정자 권선의 저항은 원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갑은이에요. 네. 40번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원의 지름은 뭐다? x분의 2라 그랬죠. x분의 2에 비례한다. 리액턴스분의 전압에 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라번이에요. 예. 요것도 우리가 전력 원선도도 전력공학 시간에 가면 전력 원선도를 배우는데 그때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때도 분모는 임피던스가 되고요. 분자는 ES2야. 송전전압, 수전 전압이 되는데 비슷해요. 분자가 전압이고 분모가 리액턴스 혹은 임피던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도 전동기 원선도에서 지름은 x분의 2에 비례한다. 41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토크 속도 곡선을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까? 비례추이할 때 뭘 이동했어요? 2차 저항을 R로 했다가 R-로 했다가 R2-로 했다가 맞죠?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 감소, 토크 증가하는 것이 비례추이였죠. 따라서 비례추이한다는 것은 그 곡선이 무엇에 비례해서 이동하는가? 2차율의 저항입니다. 2차 저항에 따라서 슬립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답은 다. 42번 삼성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은 동일하게 N배로 되는 게 뭐예요? N배로 되는 거, 요거는 슬립이죠, 슬립. 우리 최대 토크 슬립도 뭐예요? 최대 토크 발생한 슬립도 뭐다? R분의 X 이렇게 됐습니다. 맞죠? X분의 R 이렇게 됐죠. 그래서 슬립이 N배로 된다. 즉,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 슬립도 N배가 된다. 해서 우리가 그 왼쪽으로 이동했던 거 있죠. 그겁니다. 그래서, 42번 답이 슬립이 돼요, 슬립. 43번 비례추이를 하는 전동기는 뭐야? 비례추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2차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차 저항을 연결하려면 2차에 권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 44번 삼성 유도 전동기의 특성 중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건 뭐라 그랬어요? 출효동동, 출력, 효율, 동선, 동기속도. 출효동동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동기속도에서 가번이죠. 가번, 동기속도가 답이 됩니다. 45번 한번 볼게요. 45번 봅니다. 사극 60Hz. 사극 60Hz 바로 1800rpm이 이렇게 na옵니다. 1800rpm이고 이때 전부와 회전수입니다. 전격 회전수는 L1이 1600rpm이요. rpm인데 동일 토크를 1200rpm으로 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1200rpm으로 하려면 2차 회로에 몇 옴의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우리가 보세요. 일단 S1분의 R은 S2분의 R 플러스 R 이런 공식 있죠? 예. 슬립분의 저항, 슬립 1분의 저항은 슬립 2분의 R 플러스 R과 같다.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보세요. 일단 S1을 구합니다. S1은 NS분의 NS-N이에요. 보세요.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600 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1800분의 200 하니까 0.11이 됩니다. 0.11. 그 다음에 1200으로 되었죠. 그러면 S2는 얼마다? 얼마?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200 하니까 1800분의 600, 3분의 1이니까 답은 0.33이 된다는 겁니다. 0.33.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때 1600이든 1200이든 이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요. 보세요. S1 0.11분의 R이나 0.33분의 R에서 저항을 연결한 것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몇 옴의 외부 저항 삽입하면 되는가 해서 그 저항은 이 R이에요. R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0.33이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죠. 0.11분의 0.33 R은 R 플러스 R이죠. 따라서 이거 얼마예요? 3R은 R 플러스 R 따라서 R은 이 R이 넘어가니까 3R 마이너스 R은
2R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에는 답이 2R이에요. 2R. ER2.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R에다가 2를 붙여요. R2를 붙이니까 정확하게 R2를 붙이니까 ER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5번 ER2인데 얘도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실제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예, 혹시라도 못하겠다. ER2 요거라도 기억해 주시고요. 요렇게 됐을 때 이 수치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되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ER2 외워주시는데요. 요런 관계까지 기억해 주시려면 이런 문제는 실력 향상 문제로도 괜찮습니다. 예, 한번 되는 데까지 풀어보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 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에서 전전압 기동이에요. 전전압 기동 아시죠? 직입 기동입니다. 그러니까 소용량 농형 전동기의 기동법이다. 맞고요. 소용량의 농형 전동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 우리 기동 시간이 얘는 짧아. 뭐냐, 전기만 꼽으면 전기만 넣어주면 바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기동 시간이 짧아요. 다른 것들이 길지 여기는 기동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이 4번이고요. 딱 기동 시에는 역률 좋지 않다. 제가 일어나면서 말씀드렸죠. 이 유도 전동기는 속도가 늦을수록 역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기동 시는 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잖아요. 속도가 0 혹은 기동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역률도 낮습니다. 낮다는 거예요. 라바 전동기 단자 직접 전격 전압을 가한다. 맞습니다. 예. 47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은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는 Y델타 기동을 한다. 콘덴서를 이용해서 기동한다. 우리가 요 뒷부분에 있죠. 요 다음 장에 다음 시간에 단상 유도 전동기 할 때 콘덴서 기동법이 있습니다. 얘는 단상 유도 전동기고 2차 회로에 저항을 넣어 기동한다. 얘는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되죠. 기동 저항기법을 사용한다. 얘도 기동 저항기법도 농형 유도 전동기는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농형 유도 전동기에 속하는 것은 Y델타 기동법이 됩니다. 48번 출력이 10kW인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5kW 이하는 전자압 기동 지급 기동이죠. 5kW에서 15kW까지는 Y델타 기동이 됩니다. 답은 답번이 돼요. 답번. 49번 전동기 기동 시 1차 각상의 권선의 정격 전압에 루트 3분의 1이 가해지고 전압이 루트 3분의 1이고 기동 전류는 3분의 1이 된다. 뭐라 그랬어? 이거 Y델타 기동법 할 때 Y로 기동하면 전류 3분의 1, 토크 3분의 1, 그 다음에 용량도 3분의 1이죠. 전력도 3분의 1이고 전압은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답은 Y델타 기동법. 50번 출력이 50kW인 3당 농형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법은 뭐예요? 15kW를 넘는 지금 문제에서 분명히 농형이라고 했죠. 농형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얘는 기동 보상기법이 됩니다. 기동 보상기법. 51번 다음 중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2차 저항법. 2차 정법은 권선형 유도 전동기고요. 2차 여자법도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맞습니다. 라반 주파수 제어법은 농형 유도 전동기가 되고요. 1차 저항법이라는 건 없죠. 1차 저항법이 아니고 우리가 1차 전압 제어법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2차 저항법이 있지만 1차 저항법은 없습니다. 52번 농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극수, 주파수, 그 다음에 1차 전압 변화, 1차 전압 변환으로 슬립을 변화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라번 1차 저항 변환이 아닙니다. 53번 선박의 전기 추진용 전동기예요. 선박 나왔다 주파수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파수 제어가 뭐다? 선박 추진용 전동기나 그 다음 우리가 선박 방지 공량에서 포트 모터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변화에 의한 제어가 답이 됩니다. 54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해서 속도 변화시킨다.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 2개가 있었는데요. 2개 중에서 하나가 2차 여자법, 하나가 2차 저항제어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슬립 주파수의 전압 공급한다. 2차 여자 제어법이 된다. 답은 라번입니다.
55번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중 권선형에만 사용할 수 있다. 뭐예요? 권선형에는 기동법이 딱 하나밖에 없었죠? 2차 저항 기동법이 됩니다. 답은 56번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56번 직류 분권 전동기와 권선형 유도 전동기와의 유사점은입니다. 그러니까 토크와 전압에 비해서 속도 변동률이 크다. 우리가 이 분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속도 변동률이 작습니다. 속도 변동률이 작아요. 나 기동 토크가 기동 전류에 비례해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분권 전동기를 가변 속도라고 합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속도 조정 범위는 작은 게 맞지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속도 변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되며 저항으로 우리가 보세요. 분권 전동기는 계좌 저항으로 속도 제어하고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2차 저항으로 속도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으로 둘 다 저항으로 속도 조정을 하고 속도 변동률 자체는 작습니다. 속도 변동률이 작다. 그래서 유사점은 답이 4번이 됩니다. 예, 4번이고 정류자가 있으면 저항으로 속도 조정이 가능하다.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는 정류자가 없지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근접한 것은 답이 4번이 됩니다. 예. 요 문제가 좀 혼동이 있는 게 속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속도 변동률이 작다고는 다른 거라 그랬죠. 속도 변동률이 되고요. 돼도 적지만은 속도 변동은 됩니다. 속도 변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57번 보기의 설명에서 빈칸 기역에서 디귿에 알맞은 말은입니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기동 전류는 어떻게 돼요?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저항입니다. 저항을 증가시키니까 기동 토크는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요. 기동 전류는 감소하고 기동 토크는 비례추에 의해서 기동 토크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차 회로의 역률 우리가 속도를 여기서 역률은 어떻게 돼요? 역률도 좋아지게 된다 그랬죠. 역률도 저항이 증가하니까 여기서 회전 속도를 떠나서 저항이 증가하면 2차 저항이 증가하니까 역률은 저항 성분이 늘어나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속도와 무관하게요. 속도와 무관하게요. 그래서 여기서 좋아지게 된다. 역률이 좋아지게 되고 최대 토크는 2차 저항과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가 됩니다. 기동 전류 감소, 기동 토크 증가, 2차로 역률 좋아지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는 이런 이유로 2차 저항 제어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거 2차 저항 제어법으로 기동을 한다는 겁니다. 58번 유도 전동기의 부하를 증가시키면 역률은입니다.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저항 성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항 성분. 부하를 증가시키는 건 무겁죠, 맞죠? 무거운데 속도를 떠나서 여기에서는 부하를 증가시키면 무부하는 자속 파이 성분밖에 없어요. 근데 회전을 하면서 여기에는 저항 R 성분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출력 P에 의해서 저항 R 성분이 들어가니까 역률은 좋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부할 때가 역률이 가장 낮고 부하가 있으면은 역률은 좋아지게 됩니다. 그것과는 좀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속도가 증가하면은 속도 자체만 다른 조건 다 똑같을 때 속도가 증가하면 역률이 증가하는 게 맞고요. 여기처럼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속도는 낮아지게 되지만 전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때 역률 증가한다,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9번 다음 중 VVVF입니다. 얘는 뭐다 했다? 유도 전동기에서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주파수 제어법을 이 VVVF법으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예요. VVVF 베리어블 볼테이지 베리어블 프리퀀시예요. 전압도 조정하고 주파수도 조정하는 방식이 됩니다. 60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2대를 직렬 가동 종속으로 합니다. 운전하는 경우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60번 공식을 쓰면은요, 60번, N은 얼마다? 원래 P분의 120F인데, 여기서 가동이니까 P1 플러스 P2분의 120F 이렇게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직렬 가동 종속으로 했으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죠. 두 전동기, 극수의 합을 극수라는 전동기의 동기 속도이다. 극수의 합을 극수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에요. 가번. 가동이니까 가번이고요. 만약에
차동이라고 하면은 답이 라번이 되겠죠. 극수의 차를 극수라는 전동기의 동기 속도 나가 됩니다. 61번 봅니다. 8극과 4극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소법에 의한 직렬 종소법으로 속도 제어할 때 주파수가 60의 경우 무부하 속도는 얼마냐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가동인지 차동인지가 나와 있지 않죠. 맞죠? 가동인지 차동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이 뭐다? 가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뭐 60번에 했던 P1 플러스 P2분의 120F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8극과 4극이요. 8 플러스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60이죠. 60 얼마다? 12분 하니까 600rpm이에요. 600rpm.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8극이고요. 그 다음에 4극입니다. 4극으로 하면 얼마요? 1800rpm이고 8극으로 하면 900rpm인데 이것을 직렬 종속으로 가동 접속하니까 회전 합한 회전수가 600rpm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62번입니다. 62번. 삼상 유도 전동기에 전원 측에서 임의 두 선을 바꾸어서 접속해서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삼상 유도 전동기 역회전 방법입니다. 역회전은 어떻게? 세 선 중에서 임의 두 선을 바꾸어서 접속하면은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역회전이 한다는 겁니다. 63번 유도 전동기 제동법이 아닌 것은 회생제동, 발전제동, 역전제동입니다. 혹시 뭐 단상제동이라는 경우도 잘 사용하진 않지만 단상제동이라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상제동이란 말은 없죠. 단상제동이란 말은 있어요. 있는데 삼상제동이라는 제동법은 없다. 64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 급정지입니다. 우리가 직류 전동기도 마찬가지지만 급정지할 때는 역상제동, 역전제동, 플러깅이다. 답은 나번입니다. 65번 유도 전동기 슬립을 측정하려고 한다. 다음은 슬립 측정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슬립 측정법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화기법, 직류 밀버트기법, 스트로보스코프법이 있는데 동력계법이 없죠. 동력계법은 우리가 실부하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토크나 출력을 측정하는 실부하 시험이 된다는 겁니다. 동력계법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모두 슬립 측정법이 맞습니다. 66번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 2차 회로가 단선이 됐다는 걸 끊어졌어. 했죠? 부하가 약간 무거운 정도에서는 슬립이 50%인 것은 즉 전격 속도의 50%에서 운전이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게르겐스 현상이라고 했죠. 게르겐스 현상. 50% 전동에서 그러니까 전기가 한 선이 끊어졌다. 결상이 됐을 때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얘가 회전을 계속하는데 50% 정도의 속도로 회전한다. 게르겐스 현상이 됩니다. 67번 게르겐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얼마요? 우리가 일반적인 속도에 비해서 반이죠. 그래서 슬립도 반입니다. 슬립도 0.5가 된다는 겁니다. 게르겐스 현상이 생기는 슬립은 0.5, 50%의 속도에서 회전하기 때문에 0.5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경부하로 회전 중인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세 선 중 한 선이 개방되면 세 선 한 선이 개방되면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삼성 전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고 계속 회전을 합니다.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회전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다예요. 다. 바로 정지하고 이거 아니에요. 두 선은 계속 전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에 의해서 작지만 그 자기장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회전을 계속 한다 이렇게 됩니다. 69번 제9차 고조파에 의한 기자력의 회전 방향의 속도는 기본파 회전 방향과 자기와 비교할 때 다음 중 적당한 것은입니다. 요거 뭐라 그랬죠? 9차 고조파는 3의 고조파죠. 3, 6, 9, 12. 그래서 3의 배수 고조파는 뭐다? 회전 자기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의 고조파는 9고조파는 3의 고조파 즉 3고조파와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상부가 같기 때문에 회전 자결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은 답은이고요. 70번 소형 유도 전동기에 슬롯이나 권선의 잘못된 제작 이것이
알맞지 않을 경우, 적절하지 않을 경우 혹시 이렇게 잘못된 제작으로 전동기를 기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은 우리가 뭐라고 했다? 크로우리 현상이라고 그랬죠. 크로우리 현상. 그래서 전동기 잘못 우리가 이상 현상 있죠. 게르게스 현상과 크로우리 현상 꼭 좀 구분해 주시고요. 게르게스 현상은 앞에서 했지만 뭐 50%인 곳에서 회전한다 이런 거요. 그다음에 크로우리 현상은 잘못 제작된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삼상 유도 전동기였고요. 뭐 문제가 좀 많았는데 그렇게 뭐 보시면은 지금 70문제를 제가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거쳐서 했는데 70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이 없었을 겁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단상 유도 전동기나 기타 유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